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강의고요. 음, 저번에 풀었던 문제 18번까지 풀었던 것 같고, 세 번째 쪽에 5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일곱, 13문제. 13문제네요. 총 13문제. 빠른 속도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 하나이다. A와 B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할 수 있는 척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요. 갑은 구성원 간 직업의 이질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직업의 이질성은 산업사회랑 정보사회 중에서 정보사회가 높을 것 같아요. 직업의 종류가 다양하니까 이질적이겠죠.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구분의 명확성 정도,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의 구분이 명확한 것은 산업사회가 되겠네요. 그리고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도,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하는 데 중요한 사회는 정보사회입니다. 발표한 학생 중에 A가 B에 비해 높거나 강한 척도를 발표한 학생은 갑과 병이래요. 갑과 병은 A가 높은 척도를 얘기했으니까 A는 정보사회가 될 거고요. 자동으로 B는 산업사회가 되겠습니다. 선지를 보겠습니다. 1번 A는 B에 비해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 정보 이용할 때 시공간적 제약 정도가 낮겠네요. 지금 선생님이 영상을 찍는 것도 집이네요. 그죠? 공간의 제약이 적은 거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도 다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시간도 다를 거고 시공간적 제약이 더 낮습니다. 2번 B는 산업사회는 정보사회에 비해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가 높네요. 지금 정보사회가 돼서 선생님 가정과 일터가 분리가 안 됐습니다. 슬프다. 3번 가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비중이 적절하다. 가는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 정은 산업사회에서 높은 척도를 얘기했으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은 부적절하겠네요. 왜냐하면 다양한 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것은 정보사회였으니까요. 면대면 접촉 비중, 면대면 접촉 비중은 갑과 병이 발표한 척도. 갑과 병은 정보사회가 높은 척도니까 면대면 접촉이 아니라 비대면 접촉이겠네요. 우리도 지금 비대면으로 접촉하고 있네요. 그죠? 얼굴을 보이긴 보이나? 선생님이 너희들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5번 사회의 다원화 정도는 을과 정이 발표한 적도. 을과 정이 발표한 적도. 을과 병은 산업사회이고 사회의 다원화 정도는 들어갈 수 없겠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 문제 갑니다. 10월 전국연합 문제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환경 문제를 조사하고자 할 때 각 지역의 조사 주제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봅시다. 우선 A는 사헬지대가 표현되어 있네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사헬지대는 사막화, 식량 부족 맞고요. A는 맞았고. B 산성비로 인한 삼림 파괴. 중국이 표현되어 있어서 산성비 많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국에서 공업단이 공업 지역이 발달한 지역은 동쪽이고 편사풍이 불면 오히려 우리나라나 우리나라 일본의 피해를 더 주겠죠. 그리고 삼림 파괴가 심화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산성비로 인한 삼림 파괴는 이 지역은 아닙니다. B는 틀렸고. C 아마존 아마존이고 여기는 열대림 파괴로 인한 토양 침식이 나타날 수 있겠네요. C는 맞았고요. 그다음 지구온난화로 인한 빙하 면적 감소. 뉴질랜드 남섬인데 뉴질랜드 남섬에도 빙하가 있습니다. 이 빙하 면적이 줄어들겠네요.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가다 지역을 찾고 그래프에서 이거에 해당하는 지역을 찾는 문항입니다. 우선 가부터 볼게요. 수도권 중 2020년에 유소년 부양비가 가장 높대요. 어린 아이들의 비중이 높은 곳이고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있고 지역 캐릭터는 공룡알 화석이래요. 우선 지도에 표시된 데가 여기는 고양, 여기는 가평, 여기는 오산, 여기 오산이 있고 여기 평택이 있고 수원이 있네. 그죠? 여기는 화성. 2기 신도시가 있는 동탄 1 신도시와 2 신도시가 있고 공룡알 화석지가 있는 가는 화성이겠네요. 화성일 거고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있고 문화관광 복합단지인 한리월드가 있으며 2022년에 특례시가 되었대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고 지역 캐릭터 이름은 지역 이름과 관련이 있대요. 고양이네. 룽지 고양시네요. 너무 쉽다. 고양이가 딱 있네. 고양. 수도권 시군 중 2020년에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이래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고 수도권 정비계획의 자연보전 권역에 위치하고 지역 캐릭터는 이곳의 특산물인 잣이네요. 그래서 캐릭터가 잣같이 생겼네요. 그죠? 잣같이 생겼네. 봅시다. 왼쪽 그래프를 보면 ABC를 보면 B는 취업자 수가 가장 적네.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이 될 거고 3차 산업 인구가 80, 1차 산업 인구가 8% 정도예요. 그러면 1차 산업 인구는 12% 정도가 되겠네요. 왜냐면 1차 산업 인구, 2차 산업 인구, 3차 산업 인구 비율을 더하면 100%가 될 거니까. 그죠? 그러면 B는 농업 기능이 발달한 가평이 되겠습니다. B 가평 자 B. 그다음 2차 산업이 발달했네요. A랑 C 중 고양과 화성 중 2차 산업이 발달한 곳은 화성이었습니다. 3차 산업은 60%, 2차 산업은 35%, 36%이 정도 되네. 그러면 1차 산업은 한 4%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화성은 A. 그리고 C는 총 취업자 수가 가장 많고 3차 산업 인구 비율이 90% 그리고 1차 산업, 2차 산업이 한 9% 되네. 그럼 1차 산업 인구가 약 1, 2% 정도 될 것 같아요. 서울과 가까운 고향입니다. 그러면 답은 A, C, B. 몇 번이지? 12.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조금 난도가 있는 문제였는데 서울과 가까운 지역을 찾고 우리가 오산, 화성, 수원 정도는 어디에 있는지 지도에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서울, 인천, 강화도. 9번 정보사회와 산업사회 문제입니다. 바로 선지를 볼게요. 기억, 니은, SNS 등 뉴미디어의 발달은 쌍방향 매체의 정보 전달 비중을 확대시킨다. 이건 맞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영상 보고 나서 댓글에다가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랑 같이 질문을 주고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니은, 리을, SNS를 통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폭넓게 교류하며 결속을 다지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러네요. 선생님도 SNS를 통해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은 적이 있어요. 네, 정답은 1번. 기억,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서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가 낮습니다. 선생님 지금 가정과 일터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디귿, 여러분도 그러네, 그죠? 여러분도. 디귿, 산업사회는 정보사회와 달리 다품종 소량 생산. 산업사회는 컨베어 벨트를 활용한 소품종 대량 생산. 발음이 좀 안 돼. 혀가 짧아서. 답은 1번입니다.
도시화율에 관한 문제네요. 이제 육모 문제입니다. 약간 평가원 문제라서 난도가 좀 더 있을 것 같네요. 선생님이 2015년이나 2020년에 도시화율을 외워두면 좀 편할 것 같다고 했어요. 문제 풀 때 나중에 물론 우리가 수능을 세계지리로 안 볼 확률이 많겠지만 그래도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앵나유 오아아 앵글로 아메리카가 가장 높고 라틴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 아프리카 순으로 최근에 유럽 도시화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여기는 유럽. 다는 아이고 자꾸 왜 이러니?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 그 다음에 가는 아시아가 되겠습니다. 아시아. 그러면 볼까요? 가는 아시아. 나는 유럽. 다는 오세아니아가 되겠습니다. 유럽이 도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고 촌락 인구 증가율은 제일 낮네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015년 가는 아시아는 아프리카보다 도시 인구가 많다. 도시화율도 2015년 도시화율도 아시아가 많고 인구도 아시아가 많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도시 인구는 많을 수밖에 없네. 아시아인 것만 알면 답이 쉽게 나왔네요. 2번 나는 유럽이고 유럽은 1960년에 촌락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 여기는 도시화율만 나왔으니까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돼요. 나는 1960년에 도시 인구 비율이 가장 낮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1960년에 도시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데는 아프리카네. 틀렸네요. 3번 오세아니아는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가 위치한다. 얘는 틀렸네요. 최상위 세계 도시는 뉴욕, 런던, 도쿄입니다. 몰라도 돼요. 아직은. 4번 가는 나보다 산업화의 시작 시기가 이르다. 아시아는 유럽보다 산업화 시작 시기가 늦겠네요. 산업혁명이 시작된 데가 유럽이니까 그죠? 틀렸고 5번 2010년에서 2015년 도시 인구 증가율은 유럽이 오세아니아보다 높다. 여기 봤던 유럽은 도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낮았고요. 오세아니아는 뭐 보통이네요. 그죠? 유럽이 가장 낮으니까 높지 않네. 답은 1번. 6번 가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구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선 여기에는 도심이네요. 그죠? 한강이 흐르고 여의도가 있고 서울이 있는데 서울의 도심에 해당하는 중구. 그 다음 여기는 선생님이 벨트했던 노원구. 선생님 친구 집 가서 벨트했던. 그 다음에 여기는 강남구입니다. 봤더니 상주 인구가 가장 적은 데가 있네요. 상주 인구는 적은데 금융기관 수는 많아. 여기 도넛 현상,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상주 인구가 적은 중구가 도심이 위치하고요. 그 다음 나는 인구도 많아요. 주거 기능도 발달했고 금융기관 수는 도심보다 더 많네. 300개가 넘어요. 300개 정도 돼요. 여기는 중심 업무 기능과 주거 기능이 같이 발달한 강남구가 되겠네요. 강남. 다는 금융기관 수가 가장 적고 상주 인구도 많아요. 주로 주거 기능이 발달한 노원구. 다입니다. 기억. 가는 나보다 초등학생 수가 많다. 상주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전체 주민등록상 거주 인구가 적기 때문에 초등학생 학생 수는 적습니다. 지금 약간 NG가 몇 번 났어. 해가지고 이제 작은 NG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피곤해. 영상 편집 기능을 배워야 되는데 니은 가는 나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그쵸? 가는 중구 도심이 위치하고 있고 상주 인구가 워낙 적다 보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더 높습니다. 도심, 부도심. 디귿. 가는 다보다 중심 업무 기능이 우세하다. 중구가 노원구보다 중심 업무 기능이 더 우세하네요. 정답은 3번. 노원구는 강남구보다 상업지역의 평균 지가가 낮겠네요. 강남이 더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높겠죠. 답은 3번. 14번. 정보사회와 산업사회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지식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원천인 A. 요거는 정보사회네요. 그죠? 정보사회. 재택근무가 활성화. 선생님 재택근무하고 있고 고도화된 통신기술. 선생님 고도화된 마이크 지금 쓰고 있어요. 이건 통신기술은 아니구나. 그 다음에 생산과 노동의 중심이 가정이 되기도 한다. 반면 자본과 노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B. B는 산업사회. 직장은 생산과 노동의 공간, 가정은 휴식 공간으로 기능한다. 1번 A.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 직업의 동질성 정도가 낮습니다. 비슷한 건 산업사회였고 그거보다 더 비슷한 건 농업사회였어요. 2번 A.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 정보 확산의 시공간적 제약이 적다. 정답은 2번. 어렵지 않네요.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 사이버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산업사회는 정보사회에 비해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비중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사회는 정보사회에 비해 쌍방향 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의 비중이 낮겠네요. 정답은 2번. 그 다음에는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바로 선지 바로 볼게요. 1번. 기억으로 인해 북극해 해빙 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인데 해빙 면적이 증가한다. 이거는 좀 심하다. 그지? 감소한다. 이건 초일도 알겠다. 그지? 초일은 모르나? 2번. 니은. 파리 협정은 람사르 협약을 대체한다. 아니죠. 파리 협정은 교토 의정서를 대체합니다. 틀렸고 람사르 협약은 물새 서식지 보호를 위한 습지 물새 서식지로서의 습지 보호를 위한 협약입니다. 습지가 포인트예요. 3번 디귿. 몬트리올 의정서의 체결과 동시에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었다. 혀가 좀 짧은 것 같죠. 몬트리올 의정서는 기후 변화가 아니라 오존층 파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오존층 파괴의 주요 원인 물질은 염화, 플루오리나 탄소이다. 정답은 4번이네요. 니은. 파리 협정은 몬트리올 의정서보다 체결된 시기가 이르다. 더 늦네요. 체결된 시기 외워야 되나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파리 협정이 워낙 최근에 나와서 한번 문제로 낸 것 같아요. 처음 나온 문제예요. 체결된 시기를 물어본 거는 그 협정을 선생님이 기억하라고 했는데 기후 변화와 관련된 대신에 그 협정의 내용을 기억해야 되고 그 협정이 맺어진 도시의 위치나 아니면 협정 시기, 연도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4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대구광역시 대구가 나왔네. 풀 수 있을까? 한번 볼까요? 두 지역의 인구 특성이다. 이게 대구인데 대구의 가운데 있어. 왠지 도심 느낌. 그다음에 왠지 주변 지역 느낌이 맞는지 한번 풀어볼까요? 가는 주간 인구 지수가 높고 상주 인구는 적네요. 인구 공동화 현상. 그러면 도심. 나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낮아요. 이 얘기는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적다는 얘기네요. 결국에는 주변 지역에서 도심으로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이동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나는 주변 지역. 근데 상주 인구는 많아. 기어, 가, 도심은 주변 지역보다 금융 및 보험업 사업 채수가 많다. 맞고요. 도심은 주변 지역보다 면적 중 논밭 비율이 낮겠네요. 주변 지역은 도심보다 초등학생 수가 많습니다. 상주 인구의 초등학생 수는 거의 비례합니다. 리을, 나, 주변 지역은 도심보다 통근통학, 유출 인구가 많겠네요. 정답은 기억 디귿 2번. 드디어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은 좀 어렵겠죠?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많이 어려우려나? 한번 봅시다. 조금 긴장이 되네요. 얼굴 한번 잘 나오나 봐야 되겠다. 얼굴 괜찮게 나오고 있죠? 여기 머리가 좀. 네. 얼굴 가리기. 아이씨. 에이, 왼쪽으로 저기 반대구나. 네. 스킵하세요. 8번. 다음은 환경 다큐멘터리의 일부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1990년대에는 국제연합 기후협약을 채택하였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가를 체결하였다. 교토 의정서가 맞겠네요. 가는 맞고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한 협약이었네요. 그 다음 또한 선진국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가와 달리 2015년 채택된 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동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그쵸? 제네바 협약 몰라도 되고 람사르 협약은 습지 보호.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일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수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난도 조정을 좀 한 것 같아요. 우리가 풀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최고 난도 문제 같은데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와 다 A, C는 각각 잘 봐야 돼 단서 조항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중 하나입니다. 단서 조항을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항상 보면. 그리고 지역 대륙별 도시 및 촌락 인구 증가율이 있습니다. 연평균 도시 인구 증가율을 봤더니 다는 도시 인구 증가율이 연평균 도시 인구 증가율이 계속 제일 높아요. 그리고 2005년에서 2015년 최근에도 도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네요. 그러면 여기는 아프리카가 되겠네요. 그리고 촌락 인구 증가율도 높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우리 뭐 아프리카 청춘이다가 아니라 아프리카가 청춘이에요. 네, 유소년 비중이 많아서. 그다음 가는 연평균 도시 인구 증가율도 가장 낮고 촌락 인구 증가율은 계속 마이너스예요. 촌락 인구는 계속 마이너스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가는 산업화가 옛날부터 진행된 유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나머지 나는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항상 문제 풀 때 최고 큰 값을 먼저 찾아서 풀면 더 쉬워요. 가나다 순서대로 꼭 풀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 여기도 요렇게 낚았어요. 1955년에 도시 및 촌락 인구를 줬네. 와, 좀 심했다. 그죠? 도시 인구랑 촌락 인구를 줬고 사실 우리가 인구 단원을 배웠으면 되게 쉬웠을 거예요. 오히려 인구 단원이 세계지리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세계지리 문제다 보니까 우리가 인구를 배웠다고 생각하고서 문제를 내서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우선 요걸 가지고 한번 풀어보면 세 지역 중 촌락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있어요. 도시 인구가 가장 적어.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 중에 가장 촌락 인구가 많은데 촌락 인구 비율이 높은 데는 아프리카가 되겠네요. 아프리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도시화율을 보면 얘는 도시 인구가 촌락 인구보다 더 많죠. 한 도시 인구가 한 65%, 60%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얘는 도시 인구가 많나요? 촌락 인구가 많나요? 촌락 인구가 조금 더 많네요. 아, 그럼 얘는 유럽. 얘는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요거는 인구를 알면 더 쉬운 문제인데 우선 이렇게 그냥 이 정도 알아두면 아프리카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한번 봅시다. 1번 2015년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유럽이다. 유럽은 도시화율이 가장 낮지 않죠.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데는 아프리카였습니다. 1955년 도시 인구는 다가 나보다 많다. 복잡하게 됐네. 다는 어디였냐면 다는 아프리카였어. 아프리카가 라틴 아메리카보다 많다. 도시 인구 이걸 어떻게 알아요? 오른쪽 표를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아프리카의 도시 인구가 라틴 아메리카보다 적네요. 그죠? 2번도 틀렸고 1955년 대비 2015년 C는 어디였냐면 유럽이었어. 유럽의 촌락 인구는 감소하였다. 유럽의 촌락 인구를 봤더니 인구 증가율이 계속 마이너스네. 그러면 1955년보다 2015년 촌락 인구는 감소했겠네요. 정답은 3번. 2015년 촌락 인구는 A가 B보다 많다. 라틴 아메리카의 촌락 인구는 이건 알 수 없네. 2015 이건 1955년이니까 2015년에 라틴 아메리카가 아프리카보다 많다. 도시화율이 라틴 아메리카가 더 높죠? 도시화율이 라틴 아메리카가 가장 높고 인구는 아프리카가 또 더 많아. 그러니까 촌락 인구는 A가 B보다 많을 수가 없죠. 적다. 인구를 좀 알아야 되겠네. 여기서는. 그 다음 5번 1955년에서 2015년 인구 증가율은 유럽은 인구 증가율이 가장 낮죠. 요 두 문제는 약간 인구 문제니까 몰라도 될 것 같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냥 얘기하면 그래도 우리 이제 나중에 세계지리 할 수 있으니까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B죠. 라틴 아메리카 A, 유럽 C 순으로 높습니다. 이제 17번입니다. 두 문제 남았습니다. 7번.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이건 한국지리 수능 문제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A에 대한 B의 상대적인 특성은 봅시다. A는 사업체 수가 많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수는 학생 수는 적어요. 근데 B는 사업체 수는 많고 초등학교 학생 수는 적어요. 이 말 했죠? 이 말 했고 B는 사업체 수가 적고 초등학교 학생 수는 많아요. 서울인데 얘는 도심이겠다. 그죠? 도심. 사업체 수가는 많은데 인구는 적어. 인구 공동화. 중구겠다. 그죠? 그다음 B는 사업체 수는 적고 초등학교 학생 수는 많아요. 얘는 주변 지역. A에 대한 B 주변 지역 A에 대한 B의 상대적 특성을 물어봤습니다. 주간 인구 지수는 낮아요. 주거 기능이 우세해요. 정답은 2번. 중심 업무 기능이 우세하지 않아요. 상업 용지의 평균 지가 낮아요. 금융 및 보업 사업체 수 적어요. 이게 수능 문제로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수능이 그렇게 막 어렵지만은 않네요. 그죠? 난도가 쉬운 문제들도 있어요. 여기는 조금 뒤에 밑에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표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 대한 나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에서 고른 것은 이거는 좀 어렵겠다. 그죠? 근데 우리는 선생님이 서울만 기억하면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만 우리가 기억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여기까지 알긴 너희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여기는 어디냐면 부산이에요. 부산. 부산. 나중에 한국지리 하면 다 알게 될 거야. 부산이고 여기 울산이야. 부산과 울산 양쪽의 산이네. 여기 양산. 알 필요 없어요. 산 시리즈네. 여긴 산청.
선생님 부산만 알면 돼요. 부산이 어디 있는지만. 그리고 여기는 부산과 가까운 지역, 부산권, 대도시권 문항입니다. 교통이 발달하면서 양산에는 부산의 인구가 이주하면서 인구가 많고, 그다음 산청은 부산과 멀어서 아직 시골, 촌락적 성격이 강한 지역이에요. 보면 가는 인구가 적고 경지 면적은 넓고 제조업은 발달하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가가 산청이 될 거고요. 그다음 나는 인구가 많아. 34만 명이야. 경지 면적은 적고 제조업 사업 재수는 많아. 여기는 부산의 위성 도시인 나가 되겠네요. 양산. 가에 대한 나의 상대적 특성, 양산의 특성을 물어봤어요. 서울과 가까운 지역. 농가 인구 비율은 낮겠네요. 낮으면 위, 아래 중에 아래. A 탈락, B 탈락, C 탈락. 아래 중에 하나고. 그 다음 인구 밀도는 높겠네요. 뭐야 인구 밀도 높네.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많겠네요. 왼쪽 오른쪽 중에 많다는 오른쪽. 답은 5번입니다. 드디어 수능 문제까지 다 했어요. 선생님도 힘들지만 너희들도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고생했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말고사 2차 지필평가 잘 보고 방학 때까지 또 열심히 우리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힘내고 모르는 것들은 선생님 보면 수업 시간이나 자습 시간에 질문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얼굴 어떻게 나오나? 아이고, 아이고, 이거 개인정보구나. 안녕.